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반대했던 최시영도 다행히 이제 합세를 해서 같이 이제 그 북접으로 이제 북접이 나서가지고 했습니다. 고맙지요, 뭐 다들. 최시영은 각포 두령들은 9월 18일 보은 청산으로 보은에 이 청산이 있나 보다. 아까 그 청산이 어딘가 했더니 뭐 지명 이름인가 보군요. 우리가 말하는 청산유수 그게 아니고, 청산은 나를 보고 시가 아니고, 청산으로 보이라는 통언령을 내렸다. 그리고 초유문을 발령했다. 최시영은 이 자리에서 북접이 남접이 전봉준과 합세에 무려 경쟁에 나설 것을 명령했으니, 아이고 최시영도 고맙죠. 이로써 동학경영은 남북접이 함께 봉기하는 계기가 됐더라. 손병희를 종군 통령으로 임명해 각포를 송지하도록 했고, 손병희는 북적군 총사령관이 된 거죠. 손병희도 고맙고, 손병희는 종군 통령으로 임명돼 10만여 명이, 아이고 남접 북접이 10만씩 모였다고 하는데 말이 10만이지 그때 인구도 많지도 않아요. 지금도 10만이 모이면 군중인데. 손병희는 종군 통령으로 임명돼 10만여 명의 북정동민군을 이끌고 집적 동학정산의 최선선에 참여했으니 고맙고도 또 고마운 일이로다. 아이고 어떡하냐. 이건 그의 생애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참 다들 목숨 걸고 뛰었는데, 동해객의 입도의 수행과 포교, 교조, 신원운동의 중견 간부에서 혁명군의 리더로 바뀐 거예요. 초유문 아시죠? 주역에 이르기를 대자라 건원이여, 대자라 뭐뭐 하도다 이런 얘기죠.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고, 처음부터 시작했죠. 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생이라, 그러니까 대제라, 지제라, 지제라 건원이고, 대제라 건원이고, 지제라 건원이고. 이거는 하늘이 건이죠, 그죠? 건네, 하늘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죠. 만물이 재생하니 사람이 그 사이에 만물의 영장이로다 이런 얘기죠. 부모는 낳고 스승은 가르치고 임금은 기르나니 그 은혜를 갚는 데 있어 생삼사일에 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동학서학이지 결국은 그 유교 사상과 또 말 그대로 인내천에 가깝게 이제 우리의 토종 한민족의 그러한 그 뿌리를 최재호가 세운 것 같아요. 어쨌든 고마운 일이죠. 선사께서 지나간 경신년 1000명을 받아 도를 창명하여 이미 대패한 강상을 밝히고 장차 도탄에 빠진 생명을 구하고자 하더니 도리어 이 선사께서는 누구요? 선사 먼저 가신 스승 누구? 최재호죠. 아까운 목숨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도리어 위약은 무슨 위약이요? 거짓된이라 거짓된 학문이다 이런 얘기지. 그때는 이제 혹세무민이라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지목을 받아 조난순도 하였으니 아직도 원통함을 씻지 못하죠. 진짜로. 던 것이 지금까지 31년이라. 그래서 이제 교조 신원운동을 했잖아요. 다행히도 한울이 이도를 많게 하지 아니하여. 여기서 한울이라는 것은 하늘님, 하느님. 근데 기독교는 자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님. 하늘이 더 있잖아요. 하늘이 이도를 많게 하지 않아요. 서로 신법을 전하여 전국을 통한 교도가 몇십만인지 알 수 없으되 사은을 갚을 생각이었고, 사은은 뭐죠? 4가지 은혜. 이제 사실은 이게 저긴데, 그 불교에서도 이거 사은이 나오잖아요. 그 뭐죠? 하늘의 은혜, 부모의 은혜, 뭐 스승의 은혜, 또 뭐죠? 부처님의 은혜가. 갚을 생각은 없고 오로지 육적의 역을 삼으며 척화를 빙자하여 도리어 창고를 일으키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요. 돌아보건대 이 노물이 나이가 70에 가까운지라. 이거는 지금 최시영이 같으네, 그죠? 최재호는 죽었고 최시영.
나이에 70에 가까운지라 기식이 엄엄하되 전발의 은혜를 생각하여 눈물이 옷깃에 차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도다. 아이고 눈물 날라 그러네. 아이고 초유문이죠. 이에 또 통문을 바라노니 바라건대 여러분은 이 두부의 마음을 양처럼 기필코 회집하여 비성을 다하여 천이 주강의 아래에 크게 부르짖어 선사의 수건을 쾌히 펴고 종국의 금난에 동부할 것을 천만 바라더라. 종국이라고 하니까 우리 종묘사직이죠. 우리나라 조선이 동부에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죠. 아유 최시영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지요 뭐. 눈물이 앞을 가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게 다 뭐래요. 그렇다고. 최시영은 이 자리에서 하늘의 드세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면서 북접이 남적과 합사하여 무력 항쟁에 나설 그를 명령해줬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이로써 동학평양은 남북접이 함께 봉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혁명의 참여를 결정한 최시영은 신속하게 진영을 갖추도록 지시했더라. 우와 대박이다. 정경주의 포를 선봉에 정교색의 포를 후근에 이종은 포를 좌익에 이용구 포를 우익에 손병희를 종군 총명으로 임명하여 각 포를 총지휘하도록 하였다. 손병희가 북적군 총사령관이 되었더라. 동학농민도 참. 북적과 남적의 도선은 제2대 교주 최시영이 이끄는 북적은 남적의 이처럼 지도됐던 전병군의 기병을 탐탁지 않게 처음에는 여겼다가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고맙죠. 최시영이야 북적 지도부는 포교의 자유를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더라. 포교, 그러니까 이제 종교로만 생각했다는 얘기죠. 1차 봉기 때에도 북접은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에 동학의 주요 지도자였던 오정의 진술을 따르면 최시영은 호남의 전봉준과 호서의 서장호겠죠. 나라의 역적이고 상은 난적이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시에 남접의 농민군을 칠 예정이었더라. 이런 얘기. 처음에는 다행히 그래도 이 사이에 이제 그 손병희가 깨어가지고 손병희가 최시영을 설득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봉준과 손병희는 의형제. 당시 남접의 지도자인 김계남 등은 조선정부를 부정하고 스스로 개남왕국을 개남국왕이라고 칭하였더라. 이 김계남. 최시영은 전봉준을 의심하기를 전봉준 역시 조선정부를 부정하고 새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도 했더라. 하지만 남접과 달리 북접은 중농 이상의 만화 개혁에 관심이 없었더라. 북접의 목적은 제재의 명예 회복과 동학의 포덕 자유 허용이 목적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원래는 이제 그 동학 교도들은 그렇게 막 못 사는 농민이 없었고 중농 이상이라 그래 관심이었고 교조 신원운동과 포교가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북접은 최대한 정치적 문제에서 회피하려 했고 흥선대원과 연결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더라. 남접이 3차 봉기를 하자 북접은 남접 농민군을 봉격하라고까지 했더라. 북접은 되도록 정치 참여를 거부했는데 그의 고일 최시영이 제자들의 간곡한 설득, 그 중에서도 손병희의 설득에 의해서 참여하게 됐고 일본군이 관군과 함께 농민군을 압박하자 최시영 등은 처음에는 협상론인 화전론을 펼치다가 화해하자 그런 얘기죠. 화해하자라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죠. 그게 마침내 현실 상황에 극복하면 이자여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북접을 전봉준의 무장투정 노선에 동참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인심이 즉 천심이고 그렇죠. 이는 천운이 이르는 바이다. 고로 너희들은 도중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해라.
그리고 이로써 교주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나아가 우리의 도의 큰 뜻을 실현시키라. 이로써 손병희 등이 이끄는 북접이 남족과 힘을 합쳐 봉기하게 돼서 다행히 그 의궁치까지도 접근을 할 수가 있었죠. 이때 최시영을 설득하여 북접이 동학혁명에 가담하게 하였으니 그 노력은 손병희가 최시영을 설득하였던 바 이때 전봉준과 손병희는 의형제를 맺고 비로소 맹약을 하였으니 그 의기는 하늘을 감동시키고도 남았더라 이런 얘기죠. 아이쿠 일어나고 있다. 아이쿠 이게 전봉준이겠지 뭐. 여기 동학농민혁명 그림이네요. 그 다음 제3 130장 자 130장 제3차 농민봉기와 실패. 제3차를 이제 오금치전투, 2차는 남접과 북접, 그래서 3차에서 이제 패망하게 되는 거죠. 교조 신원운동은 억울하게 죽은 최재의 동학교주 최재의의 신원을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었죠. 1892년에서 1893년에 동학교도들이 벌인 운동이다. 1864년에 채용된 동학의 창시자 최재의의 억울함을 풀고 조정으로부터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것을 내세웠으나 서인주, 여기서 서인주가 서장옥이요. 이름은 인주고 원래는 서인주가 서장옥, 전봉준 등에 의해 척외양의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더라. 들어주지 않으니까. 1864년 최재우가 삿된 도로 세상을 어지럽힌 그런 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좌도, 응? 좌도 난정. 어쨌든 이 최재우는 그때 이제 거기로 몰려요. 그 사람들을 허무맹랑하게 저기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죄로 사로잡혀 처형된 뒤에 동학은 사교로 몰려서 정부의 탄압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이후에 이대교주 최시영의 노력으로 동학은 경상, 충청, 전라의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꾸준히 세력을 넓혔고 교조인 최재우의 신원, 그러니까 억울함이나 원한을 품은 것을 풀어준다 해요. 분과 포교의 자유를 얻기에 노력하였으니 그러나 1871년 이 빌제가 교조 신원을 내세워 종합교조들을 모아 영해니까 지금의 경상북도 영덕이죠. 영덕대게. 그래서 밀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뒤 동학은 정부에 더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혹세무민. 하지만 1890년대 이르러 호서의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의 세력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전봉준, 서인주 등의 남접의 주요 주도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교조의 신원과 가렴류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를 척외양의 정치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다. 1892년에서 1893년에 동학교주 조직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러한 사건을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하며 일부 학자들은 척외양을 내세워 정치운동을 척외양운동으로 구분해내기도 한다. 이거는 뭐 정치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그 외놈을 배척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정치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분하게 됐더라. 이 운동은 삼남지방에서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동학 조직을 중심으로 농민의 불만과 정치적 요구,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1894년 드디어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과 이 동학의 힘은 서로 뜻하는 바가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학은 뭐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탕관노래 숙청과 또 그 다음에 제폭구민, 보고가민의 이러한 기치를 내걸지는 않았지만 이 동학도 불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동학농민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근대성의 가장 큰 근거였던 패정계약안 12개조 있잖아. 패정계약안 12개. 이도 경화선사가 많이 손을 보고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가 근간이 된다. 그것은 경화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당성에 대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 전봉준이 작성한 무장창의문을 보면 근왕주의적 색채가 매우 뚜렷하며 전주회학에서 보도 농민군의 주장이 가보개혁에 반영된 바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반외세를 내건 최초의 무장투쟁이에요. 반외세가 중요하죠. 반외사는 우리나라에서 외세를 물리칠 만한 일본 놈밖에 더 있냐고요. 청나라는 우리가 물리칠 만한 그러한 그 상대가 아니었고 일본 놈을 이제 배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척외양이죠. 그래서 반외세를 내건 최초의 무장투쟁으로서 그 정신은 이후 의병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했죠. 의병운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동학농민이 실패한 어떻게 보면이 아니야. 정확하게 말해서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원인은 일본 놈들 때문이에요. 세계사적으로 볼 때 동학농민운동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무너뜨린 계기가 된 사건으로 청일전쟁의 왜냐하면 동학농민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 놈이 이겨가지고 청나라가 참패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일본 놈이 승승장구해가지고 러일전쟁을 또 하잖아요. 러일전쟁도 일본의 승리. 결국은 일본 놈들이 어디까지 와요?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잖아요. 미친. 청일전쟁의 결과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죠. 전통적 중화주의의 외교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왜? 일본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 중화주의가 되느냐 말이야. 깨진 거죠.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전봉준은 외치기를 나의 뜻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한번 죽고자 한다. 다른 건 없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죽겠다 그랬지. 누가 일본 놈과 싸우고자 했냐. 라고 젊은 날 대원군이 자신의 포부를 피력했다. 대원군은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대단히 흡족해했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봉준과 대원군이 만났을 때 대원군이 전봉준의 뜻을 알아본 건 나는 다른 뜻은 안 먹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나는 한 목숨 바치겠다. 라고 하니까 그 기계에 흡족해하고 전봉준을 눈여겨봤다고 하죠. 1893년 2월 전봉준이 운영궁을 방문했을 당시 광화문에서 동학교도들이 모여 복합상소를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동학교도들 교조신원운동. 상소의 내용은 교주 최재호의 복권 신원이었다. 상소는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서울 장안에는 동학교도 수만 명이 서울에 올라와 외세 배격운동을 벌이고 있더라. 는 소문이 나더러 한성에 주재하고 있던 외교관들을 불러 불안하게 했더라. 또한 외교관들 사이에 동학교도 주에는 대원군이 있다는 소문이 또 자자했더라. 이런 얘기죠. 복합상소 3일 만에 고종이 최재우 신원을 약속하자 모두 해산했더라. 그러나 고종은 약속과는 달리 그러니까 고종도 못 써요. 사람이라는 것은 신용을 익힐 줄 알아야지. 이 신용이 한번 떨어진 놈은 절대 상동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고쳐서 못 써요. 그 놈은 반드시 또 나중에 또 배신을 해요. 용서해주면 안 돼. 그래서 인간은 어린 시절에 그 인품이 형성되고 하고 크면서는 안 바뀌더라고. 한번 도둑놈은 영원한 도둑놈이야. 왜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그거 안 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 아니 그거 안 해. 안 바뀌어. 그러나 고종은 약속과는 달리 상소 주모자 체포를 말이 안 돼. 교동학교도들을 다스리지 못한 전라감사 이경직과 한성 판준 신정희를 훔쳤겠다. 물론 동학교도 탄압도 더욱 심해졌으니 1893년 2월 전봉준은 운영궁에서 대웅을 만나고 전주 구미리로 돌아왔어요. 그는 민중봉기 계획을 다시 짜기 시작했고 대원군은 밀사 나성산을 어디로 보내요? 구미리로 보내죠. 이곳에 파악했더라. 전봉준은 나성선, 김재남, 송혜옥 등과 송희옥이죠. 등과 모의를 했다. 짜여진 계획에 따라 나성산
전봉조는 군중 앞에 나가서 외치기를 인간은 평등하다. 만민평등. 담가놀이를 처벌해야 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대원군이 도와준다고 약속했다. 등등을 외쳤다. 대원군과 연계 소식에 많은 젊은이들이 고무되었더라. 이때는 이제 전봉준이 숨기지 않고 대원군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었죠. 1893년 3월 무렵 전봉준의 휘하에는 1만 명의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런 얘기요. 뭐냐. 자,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힘들어서.